안녕하세요, 보양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현재 투약을 하고 계신 분들 있죠. 그분들 혈관계 질환 관련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데 대상은 물론 기존 실비가 없으신 분들입니다. 실비가 있으면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이상하게 또 실비가 없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이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라도 가입해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뭐 쫓아다니면서 뭐 가입하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까놓고 얘기해서 실비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사에게 거의 돈이 되지 않는 보험 상품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실비보험이 인보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주춧돌입니다. 그 다음에 진단비, 수술비 이런 특약들을 종합보험 형태로 해서 듣는 거예요. 이 실비가 빠지고 나머지 것들을 튼튼하게 해봐야 공허한 그런 보험이 됩니다. 실비보험을 먼저 탄탄하게 쌓아주라. 그게 제 마인드입니다. 첫 번째,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가입폭이 확장되었습니다. 가입심사 항목이 18개에서 6개 항목으로 이거 5개로 할게요. 5개 항목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치료 이력 심사 대상 기간 5년에서 3년을 빼버렸어요. 2년으로 단축되었고 5년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 10가지에서 9가지 빼버렸어요. 그래서 암만 물어봐요. 굉장히 좋아졌죠. 2번, 고혈압 등 단순 투약 중인 경증 만성 질환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심사 항목과 보장에서 투약, 처방 조제 있죠. 이것은 보장을 안 해줍니다. 여기 예시로 고혈압 들었는데 고혈압인데 일반 실비를 들 수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거절납니다만 들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설계사가 이제 싸웠겠죠. 거절했는데 들어주라 해가지고 3년 부담보, 5년 부담보 플러스 할증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어서 간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일반 실비가 더 낫냐 아니면 유병자로 그냥 가입하는 게 더 낫냐, 지금 이걸 따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이거 궁금해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방금 언급한 거예요. 3번, 질병 상해 치료에 대한 필요한 대부분의 진료 행위를 보장을 합니다. 4번, 보험료가 일반 실손의료보험료에 비해 과도하게 높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부담을 그냥 30% 매겨버렸어요. 그리고 일반 실비에서는 병원 가면 병원 급에 따라서 만원, 15,000원, 대학병원급은 2만원 이런 식으로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병력자는 해당 2만원이에요. 오늘 A병원 가고 B병원 갔어요. 그러면 A병원에서 2만원, B병원에서 2만원, 4만원 차감하고 차액분 2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보장을 하는 것이죠. 2번, 1회당 10만원을 설정을 합니다. 제가 방금 요약한 부분은 끝났고 조금 전에 설계를 한 거 보여드릴게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1904 2019년 4월 이렇게 뒤에 숫자 붙은 의미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김정호로 해서 유병력자 상해 입원 의료비 5천만원, 질병 입원 의료비 5천만원, 각각 5천만원씩 됐고 외래도 각각 20만원, 20만원. 보시면 통원 있지만 처방전 없죠. 이렇게 해서 25,704원. 제가 유병력자가 6만원, 7만원 이렇게 나오면 가입이 굉장히 고민될 거예요. 왜냐하면 비싸잖아요. 이 담보로. 그런데 3년 내 아니면 4년 있다가 제가 굉장히 큰 질환으로 4천만원을 병원에 가서 쓸 거예요. 10만원이면 가입할까요? 자, 1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봅시다. 그러면 120만원이죠. 5년이에요. 그러면 600만원이죠. 600만원 내고 자 4천만원이죠. 그러면 3,400만원 제가 이득을 봅니다. 이렇게 명확하다 그러면 10만원이 돼도 가입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처님이 합니까? 예수님이 합니까? 공자님이 합니까? 내가 4년 뒤에 4천만 원 쓸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과도하게 높지 않도록 보안장치를 마련, 바로 자부담 이렇게 해서 대신에 보험료를 이렇게 낮췄다라는 것이죠.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제가 43살이에요. 일반 실비와 했을 때 큰 차이가 안 나요. 대신에 이런 데미지도 있고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그런 것들 여기서는 보장을 안 합니다. 아까 처음 도입 부분에 설명드렸다시피 유병력자 분들은 건강체 분들보다 병원 가서 근시일 내에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언제 시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특히 혈관계 질환 계통에 투약하고 계신 분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큰돈 쓸 확률이 건강체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죠. 어쩔 수가 없죠. 그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보험 설계사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것저것 공부를 해서 보험 설계사가 뭐 공부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공부를 하겠습니까? 보험 역사가 더 길고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해봐야 지식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더 알고 싶어서. 그리고 고객에게 조금 더 보장을 조금 더 위험률을 떨어뜨려 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요 실비 부분만큼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단독 실비 나오고 실비가 또 개정되고 하면서 개정될 때마다 상품이 좋아지는데 크게 이렇게 바뀔 때마다 적극적으로 보험 설계사가 실비 바꿔라 이렇게 한 설계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기에게 수당 떨어진 거 얼마 되지도 않는 몇천 원 되지도 밥값도 되지 않는 소위 말해서 단독 실비로 바뀌고 정말 착한 보험으로 바뀌고 착한 실비로 바뀌고 착한 실비로 바뀌었다는 것은 도수치료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손해율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빼버린 거예요. 보험료를 확 낮췄어요. 그런데 이 지금 유병력자 말고 일반 실비 말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실비를 바꿀 거다. 옛날 거 안 좋았던 것들 많이 바꿀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보험 설계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 갈아태워줬다는 거죠. 예측과 완전히 빗나간 거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알릴르무 예시로 5가지, 아까 6가지인데 5가지 정정한다 그랬죠. 보시겠습니다. 직업, 하는 일 물어보고 3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포함해서 입원력, 수술력, 치료력, 추가검사 필요하다, 재검사 필요하다 의사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2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또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현재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설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손가락에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종합수술 포함해서 6일 입원을 했어요. 입원하고 수술하고 진찰 검사를 당연히 했겠죠. 그럼 여기 아닌 거예요. 제가 감기로 병원에 잘 안 가지만 정말 심하게 아파가지고 감기로 해가지고 그냥 들어 누워버렸어요. 병원에 가서 6일 입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방금 상해 부분하고 질병 부분 예시로 2가지 들어줬어요.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7일 이상이냐? 그럼 둘 다 아니죠. 5년 이내에 9가지 다 빼버렸다 그랬죠. 암만 물어보죠. 암 안 걸렸잖아요. 아닌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거 운전하고 있는 거, 이거 상해 부분인데, 운전면허증 가지고 계시고, 자동차를 지금 안 몰고 계시더라도,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여기에다가 그에 뭐, 나중에 승용차든 화물차든 할 거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체크를 해놓고, 예, 해놓으시면 됩니다.